먼저 백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행사, 축제가 난무하는 우리 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은수미 시장님 어디 가셨나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시장님 안 계시니까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속재량행위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안 나올 때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의원도 사실은 시정 질문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인물 깔려 있는 대로 그 답변 내용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범주 중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는데 이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게 되면은 직무 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도 아울러서 제가 고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협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홍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3일 날 민예총 주관으로 도촌동 공동주택 한복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장 모습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1,200만 원으로 진행된 행사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낭송을 하고 있는 문모 씨는 김일성 배지를 자수한 상의를 입고서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에 있는 아들 역으로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걱정하는 내용이랍니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는 헐벗고 굶주리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왜소한 마치 죄인이 되어 있는 듯한 형상이 당당한 북한의 아들과 대비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주최 측의 의도는 은근히 북한 사유를 찬양 공모하면서 남한 사유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북한 체제가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고 권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북한 체제 하에서 못 살겠다고 오늘 또 내일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건 탈북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미아리는 무엇입니까? 핵, 미사일, 장사정포, 겁먹은 개, 삶은 소 대가리, 소뿌리 위에 닭알 쌓을 국리, 혓바닥을 놀려대지 마라, 서울 불바다 등등 듣기에도 민망한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이념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시민의 혈세로 치루어진 행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통 성남 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성남시는 7, 8천만 원을
민예총에 지원하여 저항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드 거버먼트, 미친 정부라는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행사 지원 목적과 다르게 당시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정치적인 행사로 일관하여 의회에서 예산 지원 및 집행의 정당성 그리고 행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빙자한 이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현행 법령에 위반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임을 밝혀둡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실 일이 대단히 많으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건으로 고발까지 당하셨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당위성을 느끼고 있는지와 정치적 당파적 행사는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사전 교육까지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행사를 강행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 지원 보조금 회수와 향후 페널티 부여 등 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광선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남누리 북누리 행사하고 관련돼서 이미 사전에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법률 저촉 행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 사전 사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이 걱정하시는 정치적이거나 당파적 행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행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7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죠. 물론 이런 단체 하나하나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이 감독한다라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우리 온누리실에서 행복 아카데미 했을 때 그때에도 모 강사가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내내 전직 두 대통령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 욕설 이것으로 일관한 적이 있어서 제가 얘기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금 이제 답변을 해달라고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보조금 회수라든가 또는 향후 페널티 부여 등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중앙정부는 매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를 40여 개씩 선정하여 국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정된 적 없이 시민의 혈세만으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321개가 넘는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16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를 떠올리면 대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우후죽순격으로 그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어 예산 낭비,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유의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018년 우리 성남시 재정공시사항에 성남시 주관 행사 축제가 124건에 99억 7,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 행사 보조도 172건에 6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 16년에 비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로 치르는 실속 없는 행사 축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유사 중복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고 경년제 개최 및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는 선심성, 낭비성, 민관변단체의 행사 축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객관적으로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축소 및 통폐합,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사 축제가 너무 많아 단체장이나 선출직 시의원들도 극히 일부 행사나 축제만 참석할 정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그런 노력을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또 지역별로 축제가 많은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축제를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현안을 제일 잘하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대폭적인 그런 통폐합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표 축제를 지금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돼지열병,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기술 문화 축제를 우리 의원님 제안하시는데 올해 그것을 정말 좀 잘해보려고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꼭 이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 논리로 성남시 정체성에 맞는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이 유등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이런 행사 4가지를 한때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우리 시 문화재단에서 탄천을 무대로 문화예술도시 성남을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담아내기 위해 빛, 물, 소리가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 투모로울랜드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개최 홍보는 중앙 언론을 비롯한 비전 성남 등에 요란하게 하였지만 행사 취소 또는 축소 개최한다는 알림은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모로울랜드 축제 취소 배경 및 그 절차, 최종 결정권자 취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이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 각 매체를 통해서 이제 행사 취소 사실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전에 홍보한 거에 비하면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얻었던 충격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이제 하기 전이나 또 마무리나 홍보 절차가 잘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승낙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푸시 방식으로 그 대부분 이제 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푸시 기법들을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계속 개인 동의를 받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축제 축소나 취소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미흡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시민들한테게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허브 도시로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한류와 AI, ICT, IoT, 3D, 게임 등을 이용한 지식 기반 미래 전략 산업 기술문화 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문화 축제는 시민들이 체감 및 시정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꿈과 열정을 갖고 미래 산업과 기술을 마음껏 접하고 배우고 익혀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 또는 적극적인 역할로 그 저변 확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지와 우리 성남시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벌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작은 축제를 여러 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현재 이제 정성적인 분석을 각 과에서 받아봤는데 대개 이것들이 이제 부정확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한 것들이 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두 가지인데 얼마나 시민들의 또 그 호응이 됐느냐, 그건 얼마나 많이 왔느냐를 이제 반영하는 거고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의 그 카드 매출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행사 지원을 해나가고 통폐합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행사 축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행사 축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습니다. 고추장 좀 줄이고 밥을 좀 많이 늘려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참여를 안 씁니다. 전부 다 이 관변단체나 우리 시의원, 정치지망생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통 사람이 참여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재미와 놀이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내실화와 확장성을 키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가보니까요 시민 소원등 달기 해가지고 이 시민들에게만 이 소원등 7만 개를 받습니다. 10,000원씩. 그것만 해도 7억이에요. 기업체 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내 등이 어디가 달려있는지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합니다. 내 등이 달려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강릉 단오축제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에게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오 노래도 3,000명 이상의 대거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단오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 소원등 확인해 보러 가자. 내가 한 줌 낸 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시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전액 수입에는 신경도 안 쓰고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보통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산만 주는 겁니다.
이벤트 회사에. 행사 축제 하기 전에 하루 전날 무대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 그 다음날 행사 축제하고 오후가 되면은 무대 뜯고 천막 뜯기 시작해요. 그럼 과연 이러한 행사나 축제가 누구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벤트 회사나 이런데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지금 현재 이 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시하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각종 축제나 행사도 보게 되면 무대 설치합니다. 뭐 마이크 빵빵하게 뭐 일부 가수들까지 저기. 그런데 전부 다 천막에만 몇몇 있고 무대에는 앉아가지고 무대 그 관람 구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시험 보니까 한 3명 내지 4명 있더라고요. 오후가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의 문제는 아니고 243개 자치단체 중에 대부분 이제 대도시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또 일본이 마쓰리 축제라 그래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돼서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뭐 현재 가서 보긴 했지만 저희도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시가 중심이 되거나 구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이런 것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요. 네 번째, 시민통합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금년에 이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기획공모 사업을 해서 950만 원에서 한 1,150만 원 정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야탑 이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1,050만 원을 가지고 탄천변에서 각 이 아파트 별로 또는 경로당별로 각 단체별로 전부 다 돗자리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이 비빔밥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전부 다 이런 교류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 얘기는 예산이 한 1,000만 원인데 좀 부족하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는 더 지원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뭔가 이 선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안 주는데 아주 못하는데도 950만 원, 잘하는데도 1,050만 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는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더 지원해줘야만이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그 1,000만 원 그 예산을 못 받은 데는 우리 동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기획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를 유발할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저기를 해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축제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축제 관련 업무는 사실은 문화예술과 또는 뭐 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의 축제 관련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문화도시정책위원회라고. 그 다음에 또 관광과에는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이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야말로 관광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면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관광과인데 축제위원회를 거기다 두는 바람에 두 과가 서로 업무를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좀 보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관련된 업무는 축제나 행사 관련된 업무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된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문화 행사들이 이제 몇 군데로 나눠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시너지도 나지 않고 서로 행사하는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를 저희가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MP가 있듯이 우리 성남시의 전체 축제나 문화 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래너를 좀 마련해서 이 마스터 플래너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축제나 문화 행사를 서로 이렇게 접목시키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여섯 번째, 축제의 수익성 창출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이바지 않은 제3섹터 방식의 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진주나 강릉을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 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문화재단이죠. 그다음에 이 대규모 이 민간 단체나 민간인들을 저기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민간의 보통 시민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제를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시에서는 예산 지원해주고 또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단은 예산 수립하면 이벤트 회사에 맡깁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사를 갖다 멋지게 할까?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시민 없는 멋진 축제나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익성 창출.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 좀 띄워주세요.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 한 데만 지금 제가 보니까는 다른 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수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이를테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재정공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재정 365 통계에 다 여러분들 의원님들도 좀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강릉시의 축제 부담액이 2017년도에 38억 6천만 원인데 그 축제로 인한 수입이 15억 2천만 원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89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1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듯이 전부 다 축제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까 진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등 하나 다는데 10,000원씩 해가지고 7만 개 이상 오게 되면 그 시민들 것만 7억. 그 다음에 부교 건너는데 한 번 가는데 2,000원, 왕복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다 수입이 있는데 우리 시는 저기 아까 그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014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축제로 인한 예산은 나가는데 수입은 0원입니다. 0원. 한 푼도 없어요. 돈만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쓰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부시장님.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덟 번째, 행사 축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주 재정 사업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평가, 그다음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축제로 인해서 이 축제가 기획된 의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민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제, 새로운 신규 사업 축제가 오더라도 축제나 행사도 면밀히 사전 평가를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것과 유사한 축제나 행사가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 참여도는 전혀 없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이 민간인들을 좀 많이 좀 참여시켜가지고 그냥 봐가지고 무슨 위원회다 해가지고 뭐 우리 공무원들 몇하고 위원들만 한 서너 명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할 거 하지 말고 적어도 한 5, 6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얘기를 충분히 좀 듣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시장님,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 2018년도 기준으로 금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행사와 축제 전체를 갖다 이 축제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떠신지 참여도는 어떠신지 이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공화국 아닙니까? 용역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용역을 한번 안 줍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 행사 축제가 맞는 건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잖아요. 이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좀 해줄 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행사 축제의 세부 내역을 시민에게 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번 부시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는 합니다. 공개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히 이 중에서 이 유명 연예인 초청 비용 있잖아요. 이 부분 공개하셔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업비밀. 좋죠. 이게 지금 현재 그 법에도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개인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게끔 공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해야 한다. 공개에 응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연예인이 나와 있어요. 노래 세 곡을 부르는데 3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노래 세 곡에 3천만 원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거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래 세 곡에 3천만 원. 또 그 다음 가수는 노래 세 곡에 1,000만 원. 또 어떤 사유자는 말 몇 마디에 500만 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그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이 공개를 안 한다?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다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피해를 입는,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사적인 피해 입는 부분과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인 그런 이익과 사이에 우리 부시장님 행정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비교 형량의 원칙이라고.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100만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알 권리와 일개 개인이 자기 침해에 관한 사적인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 사적인 영업비밀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공개되고 투명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지역 축제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관광, 문화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고 꾸려나갈 때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 축제로 추진될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는 눈먼 돈이 아니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축제 및 축제성 행사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 축제 개최만을 위한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는 선국적인 축제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플랜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주도 면밀한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